신약한데 요런 사주일 경우에는 어떻게 사주를 풀고 또 어떤 운이 와야 좋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자, 이 무토가 자월에, 그러니까 자월이면 한겨울에 태어난 무토예요. 근데 사주가 금수가 아주 많죠. 지지에. 이렇게 해서 이 사주 전체적으로 5개나 돼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그래서 아주 금수로 편고한 사주예요. 근데 이렇게 금수로 편고한 사주는 운의 영향을 아주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또 안 좋을 땐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자, 이 무토가 지지에 통근을 하지를 못했어요. 이 지장간 어디에도 무토가 통근한 곳은 없고, 그러니까 힘이 되는 게 전혀 없죠. 그리고 자월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화가 이 무토를 좀 생해줘야 되는데 전혀 화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러니까 생을 받거나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가지고, 그러니까 신약하다 못해 아주 쇠극한 그런 사주예요. 그런데다가 또 이 월지 자수니까 이제 또 정제격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이렇게 일간 무토가 힘이 없고 이렇게 사주에, 그러니까 재성이 많은 거죠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왕한 기운을 따라서 그냥 이 왕한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더 나을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이 무토 일간은 종제격의 사주가 됐어요. 그냥 재성으로 이렇게 그냥 종에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종제격에다가 이렇게 금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돈 버는 능력이 좀 탁월한데,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. 우리는 그냥 뭔가를 보면은 그냥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보는데, 이 사람은 남이 미처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늘 주변에 돈 벌거리가,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. 돈 벌거리와 뭐 일거리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일도 항상 넘쳐나고 그에 따라서 돈도 이렇게 계속 재물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재성이 많아도 무토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적천수에서 보면은 무토 고중이라고 했어요. 무토는 아주 굳고 단단하고 또 말이 없고 과묵하고 아주 묵묵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친한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니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이 단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점으로 발현될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 일단 타인들로부터 일단 과묵하고 진중하니까 믿음과 신용 뭐 이런 걸로 이제 무한한 신뢰를 받게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나 이 사람은 중재와 조절에,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아주 잘하는, 없어서는 안 될 꼭 그런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재를 하는 이 무토의 이 사주는 어떤 진로 적성을 갖고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보면은 이제 이 그러니까 금수가 결국은 이제 이 금수의 기운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금수가 희용신이 되고 화토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금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한테 일단 최우선으로 제일 잘 맞는 건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일 잘 맞겠죠. 그러니까 이 특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고객들의 신뢰와 믿음을 받으면서 고객 관리도 하고 업무를 한다면은 금융면이나 증권면으로서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금융권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두 번째는 또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으냐.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일단 겨울에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또 한밤중에 태어났어요.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추운 시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사주는 뻥뻥 얼어가지고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요.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유흥업 같은데, 그러니까 그 밤문화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유흥업을 해도 잘하고, 그리고 뭐 유흥업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것을 찾다 보니까 술도 좋아하고 또 이 밤에
그러니까 유흥업소에 가면은 거기에 뭐 불도 뭐 환하게 이렇게 비치면서 항상 여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끓잖아요. 그러니까 북적북적한 그런 곳이죠. 그러다 보니까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밤문화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, 그리고 또 이 수라는 것은 이 어떤 조금만 틈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낮거나 이렇게 틈새가 있으면, 이 물이 있으면은 어디든 다 어느 틈새든 다 흘러가고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은 또 이 증발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식물이 광합성을, 이 물을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늘로 증발을 해서 이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,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것은 우리가 낮게 흐르는 그 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못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, 이 수라는 것은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역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택시 회사나 운송회사 같은, 그러니까 버스 회사 같은 이런 운송업을 해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수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는 그 의미로 봐서는 생명에 관계된,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든가 의료계통, 그리고 또 약사, 그러니까 그런 약사 같은 일을 해도 잘 맞고,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수가 흐르는 유통한다 뭐 이런 의미를 봐서는 식음료 계통이나 그리고 수산업 유통, 뭐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업 그런 걸 해도 되고요.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이 간목이 뭐 배, 그러니까 나무니까 뭐 이 물 위에 배가 떠 있다. 여기에 또 유금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배가 있다라고 치면은 뭐 해운 조선업도 잘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종제를 좀 일간이 너무 세극해가지고 세약해가지고 종제를 할 뿐이지, 여러 가지 그냥 그 종제를 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직업에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그 조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제 금수가 희용신인데, 그러면 처복은 어떠냐 하면은 어쨌든 용신이니까 처덕이 있어요. 좋은 처와 인연을 하고 처의 덕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너무 다 좋지만은 않죠. 지금 무게합으로 연과 일간이 무게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명합을 한 거예요. 밝은 합을 하고, 또 이 자중에 이 개수가 있죠. 임개수가 있는데 또 안명합을 해요. 무게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 결혼을 하고 좋은 처를 만났다고 해도 그 자기 배우자 이외에 많은 여자들과 인연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제 그런,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 간의 문제를 항상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어땠나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연간에 이 계유로 금수로 이렇게 이제 용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님 때부터 좀 괜찮은 집안에, 그러니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. 그리고 이 자체도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해갖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고, 그러니까 이제 부족함 없이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난했던 거죠. 그러면서 대학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었고,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쪽 항구 쪽, 그러니까 목포, 전라도 목포 쪽에서 부모님이 그 큰 고기잡이 어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유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학도 서울로 오게 돼서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대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개해, 임술, 대운이 이렇게 되는데, 이제 여기서 토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. 화토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좋지가 않아. 근데 더더군다나 이 술토가 이제 임수까지 달고 왔어요. 임술. 그리고 이 사주 자체 너무 이렇게 물이 많은데 이 술토가 와가지고 여기서 견뎌낼 수가 없죠. 역부족이에요. 그러니까 토국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이 토가 흔적 없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시기에 이 시기라면은 이제 이 사람이 대학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, 그때가 2018년이면은 이제 무술년이에요. 그러니까 또 이 대운에서 술토가 들어왔는데, 이제 이 해운에서 세운에서 무술 기에 이렇게 이제 토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흉화가 따르게 되는데, 그 부모님이 목포 거기서 고기잡이 이렇게 하면서 꽤나 이제 그
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8월쯤에 태풍이 온 거예요. 그래갖고 이 부모님이 그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생활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? 그 곳에 태풍이 다 이제 휩쓸고 가서 수재를 크게 당한 거죠.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사주에 수가 많고 또 이렇게 수운이 오면은 그런 수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 사주 역시 또 그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님 댁이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손실을 많이 보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게 돼요. 그래서 요때 한 2, 3년은 대학을 앞두고 좀 굉장히 갑자기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게 된 거죠. 그래갖고 한 2, 3년을 굉장히 궁핍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서 또 이제 요때 경자년은 코로나가 오는 시국이었죠.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제 용신의 운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요때 이제 무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요때 다행히 이제 그 취업에 성공을 한 거죠. 그래서 금융회사에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차츰 뭐 부모님 쪽도 이제 그 피해 복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안정을 찾고 이 사주 당사자도 이제 조금씩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사회적인 기반을 닦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운을 또 말을 하면 이제 그래서 요때 한 26살쯤에 요때 이제 잠깐 운이 안 좋아서 그런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서 그다음에 이제 29살부터 이 48살 그러니까 신유 경신 이 대운은 엄청 좋은 대운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, 이 일간이 토생금하죠. 그 다음에 금생수하면서 수생목을 하니까 일단 사주가 유통이 되게 돼요. 그래서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.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운이 지금 현재 30대 초반이거든요. 이 사람이 개유년생이니까 33인가 34 됐나? 33인가 보다. 33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신유대운이니까 이제 그 탄탄대로의 운상에 딱 진입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요 48살, 50 전에 굉장히 이제 그 최고의 그 성공 선상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이제 편고한 사주는 한 가지 오행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치중돼 있는 사주는 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이 기미대운은 자, 귀신인 이제 화토가 들어와요. 기미 무호는 이제 아주 여기하고 이제 상반되게 운이 아주 이제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되죠.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불과 5,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5, 60년 전만 해도 그쯤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때 죽는다고 할 거예요.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료시설이라든가 교통수단이 별로 발달하지를 않아서 무슨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그냥 죽는 확률이 많았지 살아날 확률이 적었죠. 근데 지금은 너무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너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곧 숨이 넘어가던 사람도 다 살려놓는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죽는 거죠. 그래서 뭐 죽는다고까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과는 이제 정반대되게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.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대로 당하고 있느냐.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지혜로우니까 대처를 잘 하겠지만 이럴 때는 이제 자신을 최대한 자신의 모든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현재를 잘 유지하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무난히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본인을 내세우거나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흉화를 당할 수 있다. 이렇게 운풀이는 이렇게 했고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상담을 왔느냐? 이제 작년에 갑진년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고 하니까 여자친구 이제 이렇게 사주가 생겼으니까 여자가 좀 많이 따르는 그런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합이 많으면 다정다감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무토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무게감 있고 진중하니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. 이렇게 수가 많고 무토 일간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많이 따라요.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있어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 지역 유지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는 집안의 딸인데 결혼 상대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
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 선을 본 거죠. 근데 둘 다 이제 어떻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. 부모님이 소개한 여자친구를 그 여자를 선택을 하자니 현재 여자친구하고 정을 못 대고 또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자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물론 이제 본인이 하겠죠. 이제 본인이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근데 제가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연간에 개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조상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게합을 일단 하잖아요. 그러니까 조상이 맺어준 인연이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사주상으로 본다면 부모님이 소개한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당사자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그냥 요 사주대로 좀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합이 많으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한눈 엄청 팔아요. 여자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죠. 좋아서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고요. 그리고 이 자체도 합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단 대인관계가 좋아요. 그러니까 다 다정다감하고 잘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줏대가 없고 우유부단해서 정에 약해갖고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다가 또 이제 가정사에 막 불화가 생기고 그러겠지만 현재는 50 전까지는 운이 좋으니까 그래도 잘 헤쳐나가겠지만 예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 결혼 문제로 여자친구 문제로 이제 그 상담을 하러 와서 이런 상담을 해줬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주인 경우에는 운의 영향을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인생이 펼쳐지는가 한번 저희가 풀이를 해봤습니다.